죄송합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살 이연자입니다. 서울의 낡은 빌라 월세방, 이 좁은 방에서 저는 남편과 단둘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30년간 중산층으로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넉넉하게 했죠. 하지만 남편이 남한테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가 지인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어느새 아파트도 저축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할 줄 아는 게 집안 살림과 자식 키우기뿐이었습니다. 60평생 가사와 육아에만 내달렸던 제게 남은 건 쪼그라든 자존감과 빈 통장뿐이었죠. 설상가상 남편은 통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발을 절뚝이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남편. 병원비도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안부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돈 없는 부모에게 오는 연락은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알아본 일자리는 강남 대치동의 부잣집 가사도우미. 시급은 10,000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남짓. 남편 병원비와 월세,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 그리고 1호선을 타고 대치역까지 1시간 남짓. 어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여느 때처럼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출근 시간대 1호선은 지옥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낀 일은 가까운 할머니. 저는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 어깨를 좁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앞 사람의 가방이 제 배를 찔렀습니다. 옆 사람의 팔꿈치가 제 옆구리를 눌렀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그만 좀 미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지하철 공짜로 타면서 왜 아침 출근 시간에 꼭 타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해요. 제 옷이 지금 다 구겨졌잖아요. 순간 지하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할머니들 정말 이기적이에요. 공짜로 타면서 출근 시간 피할 생각은 안 하고.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한가할 텐데 왜 하필 이 시간에 타요? 우리는 회사 가야 한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보다 어린 여자아이가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출근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도 일하러 가는 길입니다. 대치동까지. 할머니가 무슨 출근이에요? 설마 무료 급식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사도우미. 합니다. 오전 9시까지. 가야 해서. 뭐, 가사도우미요? 그럼 더 일찍 타시면 되잖아요. 저도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공짜 지하철 타면서. 그 순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에 서 있던 30대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그래? 오빠는 왜 끼어들어요? 제 오빠요. 말다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더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 저기 젊은 분,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왜 제가요? 당신이 지금 노인 혐오 발언을 하고 있어서요. 명백한 차별이에요. 차별이요? 전 그냥 할머니도 일하러 가신대요. 당신이랑 똑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할머니는 이 시간에 타면 안 돼요? 그건 공짜로 탄다고요? 할머니 평생 세금 내면서 이 나라 일구신 분이에요.
당신은 세금 몇 년이나 냈는데?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옷 구겨진 거요? 이 출근 지옥철에서 옷 안 구겨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할머니 잘못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젊은 애가 버릇이 없네.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송합니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 중년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시간에 지하철 타실 권리 있어요. 누가 뭐래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구간을 조금 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일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여보, 그 중년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지하철 탈 권리가 있다고. 당연하지. 당신도 일하러 가는 건데. 근데 나는 그동안 내가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짜로 타는데 출근 시간에 타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했어.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그것도 일이야. 그리고 지금도 일하잖아. 68살에. 여보, 당신은 당당해도 돼.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출근길 1호선에서 그날 저를 도와줬던 중년 여성을 또 만났습니다. 어머, 할머니. 그때 그분.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여성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74시신데 식당에서 설거지 일 하세요. 그날 할머니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분명 저런 모욕당하고 계시겠구나.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드려요. 엄마, 힘들지? 오늘은 어땠어? 하고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종종 지하철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 사내 식당 조리 보조 구해요. 시급도 더 좋고 지하철도 30분이면 돼요. 정말요? 네, 제가 추천할게요. 그렇게 저는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통근 시간도 줄고 임금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주방 아주머니들이 따뜻했습니다. 언니, 오늘 고생했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요. 반찬을 싸주는 동료들, 제 나이를 존중해주는 젊은 직원들,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통풍도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약 복용과 병원 치료 덕분이었죠. 여보, 내가 이제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뭐라도 해볼게. 남편이 동네 복지관에서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시설관리 보조, 하루 서너 시간, 가벼운 일들. 우리 부부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설땡 갈게. 선물도 사갈게. 그래, 오너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바빴다고 핑계댔는데 괜찮아.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엄마도 몸 챙겨.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그네. 설날에 온대. 그래? 잘 됐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아침처럼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분 거리.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출근 지옥철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 도시를 일구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저기요. 젊은 분,
할머니도 어딘가 가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늙을 거예요. 여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숨죽일 필요 없다는 것.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 일한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68세 이연자.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당당하게 주인공을 응원하는 댓글과 구독을 남겨주세요.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